등비수열입니다. 오늘 할 거. 등차 수열하고 비슷해요. 오케이? 등차 수열 비슷해서 알아야 되는 것도 비슷한데요. 등비, 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연속한 두 항의 비가 항상 같다라는 건데 이 수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3, 9, 27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 칩시다. 그럼 이 수열의 성질은 어떻게 돼요? 뭐 규칙이 어떻게 돼요? 앞항에다가 3을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쉽게 보면 연속한 두 항의 B가 몇 대 몇이죠? 1대 3이죠. 1대 3이고 1대 3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B가 항상 같아지니까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 같이 곱해진 똑같이 이 수를 얘가 공비다라고 기호는 보통 R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등비수의 일반항에서 첫째 항이 첫 번째 항은 첫째 항이 되겠죠. 두 번째 항은 A2는 여기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게 되겠죠. 그다음 A3은 여기다가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거지. 그럼 A1R의 제곱이 되겠죠. A4는 A1R의 세제곱 점점점 그래서 A의 일반은 어떻게 됩니까? A1R의 n-1제곱이 되더라.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더라.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것도 일반항 공식 외우셔야 돼요. 등차수 일반항 공식 외우고 있나요? 이은창! 등차수 일반항 공식 A에는 A 플러스 n-1 B 오 오마이갓 설마 다시 놓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 방송사고 났네. 아씨 이은찬이가 정답을 말하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네. 은찬아, 네가 안 하던 짓 하니까 임마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 어? 이거 그대로 올려야지. 편집 안 하고. 봅시다. 우리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 할 때 등차수열 일반하고 그 다음 뭐 했었어요? 합공식 바로 들어갔어요? 뭐 했어? 그 사이에 뭐 있었어? N 플러스 A 뭐? 어? 네? 뭐? A 플러스 A 어. N 뭐 비슷한 거 있었지?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일반어와 같이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식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뭐냐면은 A n 플러스 2랑은 A n항에다 그냥 R을 곱한 거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여기 나눠주면 A n분의 A n 플러스 1은 R이다. 요것도 공비가 R이다 라고 하는 등비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A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2는 A n분의 A n 플러스 1이다. 이게 어떻게 돼? 두 연속한 두 항의 비가 같다라고 해서 요거 자체가 이게 R이 되는 등비수열을 표시한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요렇게 나왔을 때 아 이거 A에는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는 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당장은 쓸 일은 별로 없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뒤에 가면 수열의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귀납적 증명이라는데 거기에서 쓰게 돼요. 일명 점화식이거든요. 요즘에는 그 점화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빠졌어요. 내용 자체가 빠져서 안 쓰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점화식을 풀게끔 나옵니다. 점화식이 빠졌지만 그때 가서 점화식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그 중에 하나로 등장하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했었어요? 등차 수열에서? 등비 중앙. 그렇지. 등비 중앙입니다. 등차 수열에는 등차 중앙이 있듯이 등비 수열은 등비 중앙이 존재를 합니다. 즉 연속하는 세 수 A, B, C가 연속이 아니라 A, B, C가 차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를 이룬다고 했을 때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A고 여기는 AR일 거고 여기는 AR의 제곱이 될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R의 제곱인데 요건 뭘 곱한 거야? 요거는 AR을 제곱한 거랑 똑같죠. 요게 AC잖아. AC가 B의 제곱이다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 B의 제곱은 등비중앙 성질이에요.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어떻게 돼? 루트 AC다. 단 여기서 A, B, C는 모두 명수예요.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셋 다 양수일 때만 등비중앙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네. 알겠니? 오케이. 이 등비중앙이다.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그 다음 나온 게 합이죠? 여기 합동식을 합을 배웁니다. 등비수열의 합 증명도 등차수열 합이랑 좀 흡사해요. 우리가 보통 n항까지 합을 뭐라고 쓴다 했어? 그렇지, SN이라고 했지. 등비수열의 합인데요. 그러니까 SN이라고는 n항까지 합인데 이걸 우리가 차례대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거는 A1 플러스 A1R 플러스 A1R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A1R의 N-1제곱까지 가겠죠. 오케이? 여기에서 지난번 어떻게 했어요? 등차 수열은 이거를 거꾸로 놔야 됐죠. 네. 이거 뺐잖아. 여기서 너 뭔가를 뺄 건데 그럼 같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그냥 갖다 똑같이 써는 의미 없고 거꾸로 쓴다 해서 뭐가 동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공비인 R을 곱해줄 겁니다. 그럼 여기는 R, S, 1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냐? A1, R이 될 거 아니야. 그거를 한 칸 미로 써봅시다. 비워놓고 그럼 여기가 A1, R이 되겠고 플러스 얘가 미로서니까 A1, R의 제곱이 되겠지. 네. 점점점 여기 있던 게 1로 오니까 A1, R의 N-1제곱 얘는 어떻게 돼? A1, R의 N제곱까지 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변변이 이제 어떻게? 빼줘요. 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R SN이 되는데 요거는 A1 빼면 없어지고 빼면 없어지고 다 없어지죠. 네. 빼기니까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1 R의 N제곱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SN은 1-R 분의 A1 1-R의 N제곱 이게 등비수열의 공식인데 여기서 분모분자의 공통으로 마이너스를 곱해서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R-1분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많이 실수하는 게 보통 일반에서 N-1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등차수열 공식에서 N-1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N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N-1을 쓴 친구도 꽤 있어요. 그래서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요거를 쓰는 게 좋을 거고 공비가 1보다 크면 요거를 쓰는 게 그래야 분모의 부호가 양수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공비의 크기 1보다 크냐 작냐를 보고 둘 중에 결정해서 쓰시면 되더라.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수가 좀 크면은요 굳이 계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지수대로 쓰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입만 하시면 되더라.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요. 아 그거 하나 나왔군요. 이건 있어요. 근데 이때는 공비가 R이 1이 아닐 때인데요.
아니, 공비가 1일 수도 있잖아요. 공비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수열이 뭐가 돼?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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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되겠죠. 공비 1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SN 어떻게 되더라? N, A1. A1이 N개 있다, 여기 다 더하면. 그러면 그래. 이해돼? 네. 어려워? 안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뭐 보냐? 등비 수열이 어려운 건 그 다음 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 원리 합계 때문에. 오른쪽에 나오죠. 이 원리 합계가 좀 기억할 것도 많고 공식도 살짝 복잡해 보이는데 한 문제씩은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 원리 합계의 단어 뜻을 알아요? 단어 뜻이 뭘까요? 봐버렸어? 야, 너는 봐도 모르냐? 원균 Y자랑 그렇지. 이 원이라는 거는 원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리라는 건 이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 합쳐서 얼마냐? 우리가 돈을 맡길 때도 그렇고 빌릴 때도 그렇고 항상 이자라는 게 붙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맡겼어. 그럼 내가 나중에 그 이자 방법이라든가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다를 그게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원리 합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금이라는 게 있고 적금이라는 게 있는데 예금은 뭐고 적금은 뭘까요? 아시는 분? 한 번에 시작하는 거랑 닮아요. 예금이 뭐예요? 모인 것을 사는 예금이 뭘까요? 예금이 뭐예요? 몰라? 예금이 뭐야? 여기서 예라고 하는 거는 예치하다, 맡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 통장도 예금 통장이라고 많이 해요. 왜 내가 거기다 놓으면 어쨌든 넣는 건데 맡기는 거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짜 은행에서 예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로또가 됐어. 뭐 10억을 받았어. 근데 10억을 그냥 놔두면 막 쓸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혹은 뭐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자를 받고 싶고 어떻게 하냐면 10억을 통째로 넣어요. 처음에 10억을 통째로 넣어서 여기에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맡기면서 거기에 이자를 받는 시스템이 예금이에요. 예금은 처음에 목돈을 집어넣는 거야. 내가 목돈이 생겼을 때 그거를 보관하는 게 예금입니다. 적금은 목돈을 만들기 위한 거야. 쌓을 적자거든요. 차근차근 한 달에 다달이 얼마씩 넣어서 쌓는 게 내가 원하는 목표 양을 채우는 게 적금입니다. 알겠어요? 이 예금과 적금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단리라고 하는 게 있고 복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 차이인지 알아요? 알아요?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보는 단리는 단 하나에다만 이자를 준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맡겼어. 그러면은 첫째 달에 그 1,000만 원 되는 이자가 붙겠죠. 둘째 달에도 그 1,000만 원 되는 이자 붙는 거예요. 이거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겁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봐요. 처음에 A1을 맡겼어요. A1은 예금을 할 겁니다. 예금을 할 건데 A1을 이자율 R로 오케이? N년간 맡겼다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A1을 맡겼을 때 1년 후에는 얼만큼 이자가 붙어요? A, R만큼 이자가 붙어요. 두 번째는 또 A, R만큼 이자가 붙겠죠. 세 번째는 또 A, 이게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게 다 더해지는 게 뭡니까? 이자가 이만큼만 계속 붙는 거잖아. 그럼 n년 후에는 a 플러스 ar만 n번이 더해지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달리로 했을 때 이자는 원금 원리합계는 a 해놓고 1 플러스 r n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금에 대한 이 달리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자가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같은 금액이 알겠습니까? 근데 복리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안 보겠지만 그 TV 광고 특히나 뭐냐면 지방 광고 보시면요, 뭐 지방 광주 방송 광고 같은 거 보시면 뭐 신형 할 때 뭐 그런 거 뭐 2년 복리 상품 이런 게 나옵니다. 오케이? 복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처음에 예금을 했어요. 1% 이자율로 10%랄까? 10% 이자율로 100만 원 처음 1년 후에 얼마가 돼서 10만 원이 추가가 되겠죠. 얼마가 됐어? 110만 원이 됐잖아.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100 곱하기 10분의 1, 100분의 10. 그래서 100만 원, 110만 원이 됐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원래 달리로 보자면 여기 또 얼마 붙어야 돼? 원래는 10만 원 붙어서 120이 돼야 되지. 근데 복리는 이 10만 원의 이자까지 다시 원금으로 쳐주는 거야. 그럼 지금 어떻게 돼? 110 곱하기 100분의 10을 플러스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121만 원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여기에 대해서 121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해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걸 식으로 써보자면 처음에 A1을 넣었을 때 1년 후에는 A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AR만큼이 더해지겠지. 어떻게 돼? 이거는 다시 쓰게 되면 A 1 플러스 R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1년이 지나면 여기 A 1 플러스 R에 얼만큼을 주냐면 A 1 플러스 R에 R만큼을 이자로 추가로 주는 거야. 이해했어요? 중요해. 엄청 중요해. 잘 봐야 돼. 그럼 여기서 A 1 플러스 R이 공통인 거 다시 묶어주면 A 1 플러스 R 묶었더니 1 플러스 R이 되겠지. 즉 뭐가 돼?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 딱 봐도 느낌 오죠? 그럼 N년이 지나서 어떻게 돼? N년 후에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A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리예요. 그럼 복리는 곱하기입니다. 일정 비율이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리는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더해지는데 복리는 곱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지나면 확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곱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급수라고 하는 거는 수열의 합을 급수라고 하거든요. 우리 등비수열 합 배웠잖아요. 그것도 급수예요. 급수라고 하는 것은 수열의 합을 급수라고 하는데 기하급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 등비수열의 합을 기하급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여기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복리를 줍니다. 즉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달리는 기간 한정이 별로 없습니다. 복리는 무한정 놔두면 진짜 100만 원 가지고 엄청나게 커져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 심심한 계산 한번 해볼까요? 1000만 원 넣었다 칩시다. 1억 넣었다 칠까요? 계산하게? 1억 넣었어요. 오케이? 이자율이 1%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 50년 넣었다 칩시다. 50년. 그러면 단위로 넣으면 이자가 얼마씩 붙어요? 100만 원씩 붙겠죠. 100만 원씩 50년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5천만 원이 되겠지. 그러면은 달리로 쳤을 때는 이 1억이 50년 후에 얼마가 돼? 1억 5천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복리로 해봅시다. 복리로 하면은 1억 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1 플러스 0.01에
50제곱이 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1.01의 50제곱이죠. 요게 얼마인지 알고 싶죠? 상용으로 써야겠죠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50 이렇게 로그 안 나오네. 로그 1.01인데 이건 어떻게 돼? 로그 100분의 101이죠. 로그 101 이걸 찾아보는 게 편하겠네. 로그 1.1 얼마냐 찾아봐 뒤에. 1.01 얼마야? 0.0043. 0043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돼? 50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50 곱하면 땡 치고 0.043 5 곱하면 어떻게 돼? 215. 215 0.22로? 네. 잠깐만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알아내지? 잠깐만 계산이 안 되네. 이거의 실제 계산 못하는 여기 로그로 계산이 쉽지 않겠다. 0.01 50점 0.2 로그를 씌웠을 때 50 로그 1.01이 0.215 그러면 여러분 0.215에 가장 가까운 게 얼마예요? 찾아봐요. 0.215에 가장 가까운 거. 아니 0.21 얼마야? 1.64네. 이건 어떻게 되냐면 로그 1.64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즉 1.01의 50제곱이 이러고 돼요. 알겠습니까? 즉 어떻게 돼? 1.64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1억에 1.64배니까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더 붙는 거야? 1억 6,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추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자만 이 정도가 붙는 거야. 알겠어? 네. 엄청나죠? 5천만 원과 1억 6,400만 원 차이가 엄청나지? 이러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 지금 방금 여러분이 그 상용로그 표 하나로 실제로 이자 얼마인지 계산해버렸죠. 이런 거 하면 재밌어요. 해보세요 나중에. 이러면서 로그에 대한 흥미도 붙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뭐다? 복리다. 복리는 어떻게 됩니까? A 1 플러스 R의 N제곱의 형태가 되더라 라는 게 복리. 이거는 예금에 대한 거예요. 즉 뭐 할 때? 돈을 처음에 얼마를 맡겼을 때 그 이자가 단위로 붙느냐 복리로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끝판왕 남았습니다. 뭐? 적금입니다. 적금을 복리로 넣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문제 대부분 이게 나와요. 요거 안 나와요 잘. 너무 쉬우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잘 들어요. 잘 봐. 보자. 보시면 적금을 들 거예요. 적금이라고 하면 매달 동일한 금액을 넣는 거죠. 근데 거기에 R%의 이율로 복리로 넣을 겁니다. 오케이? 방금 복리 배웠죠? 그럼 잘 보세요. 처음에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나는 기수불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기말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뭐가 나왔어. 복잡해. 기수할 때 수는 머리 숫자예요. 즉 내가 매달 넣는다 했어요. 매달 1일에 넣는 걸 기수불이라고 해요. 매달 초에 넣는 걸. 기말불은 매달 말에 넣는 걸 기말불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1월부터 이게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적금을 붓는다 칩시다. 그래서 12월이 여기가 12월이고 여기가 1월이에요. 그냥 잠깐 바꿔볼게. 잘 보세요. 1월, 2월, 3월, 4월, 12월인데 여기를 N월이라고 생각. 우리가 공식으로 하야 되는 N월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월달 1월 1일에 A1을 넣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럼 이거는 봐봐요. 우리가 찾을 때는 12월 1일에 찾아요? 12월 31일에 찾아요? 1년처럼 12월 31일에 찾겠죠? 요때 찾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넣고 여기 어떻게 이것이 얘가 A 1 플러스 R이 되겠죠.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늘어나겠죠. 공리니까. 그럼 여기보다 하나가 작죠 지금. 그럼 여기 와서 어떻게 돼? A 1 플러스 R의 N-1이 되겠지. 그리고 얘가 한 달 더 묶어서 어떻게 얼마가 돼요? A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시면 무슨? 뭐가 어디가 이해했나? 폭리잖아 폭리. 네. 응. 네, 1월달까지. 어? 1월달까지 되는 거예요? 12월 31일. 아, 네. 처음에 얘기하고 시작하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야! 여기 봐. 고개를 돌려. 여기서 눈만 가니까 눈이 피곤해서 금방 또 힘들어지지. 고개를 돌려서 봐야지 나를. 이거는 뭐냐? 이 금액은요 1월에 넣은 금액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1월에 넣은 돈만 봤을 때 이래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2월에 또 넣어. 2월 1일에 다시 여기서 다시 또 추가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2월에 넣은 금액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1월 금액이 변천사입니다. 그럼 2월에 또 넣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 A 1 플러스 R이 되겠고 오게 되면은 여기는 A 1 플러스 R에 N-2가 하나 모자라겠지. 네. 여기 어떻게 돼? A 1 플러스 R에 N-1제곱이 돼요. 이해됐어요? 네. 3월 때 3월 1일 또 넣어. 3월 1일 또 넣어야 되지. 또 넣었어. 그럼 여기 와서 어떻게 돼? 여기는 A 1 플러스 R에 N-2제곱이 되겠지. 됐어요? 쭉쭉쭉 왔어. 마지막 12월 1일에도 마지막 날 넣어야겠지. 그럼 쭉쭉쭉 와서 12월 1일에 A1 넣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돼? 한 달, 우리가 12월 30일 한 달 뒤잖아요. 그게 여기서 A 1 플러스 R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찾을 돈은 얘를 다 더한 게 우리가 찾을 돈이겠죠. 이해가 됩니까? 얘는 1월에 넣은 돈이 이렇게 됐어. 2월에 넣은 돈, 3월에 넣은 돈. 그럼 우리는 다 찾아야 되잖아. 그럼 얼마를 찾게 되냐면 첫째 항이 1 플러스 R 1 곱하기 R 플러스 1이고 얼마가 늘어나? 요 1 플러스 R이 하나씩 늘어나게 돼. 이해가 됩니까? 네. 즉 첫째 항이 얼마고 첫째 항이 A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얼마?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 아까 우리 등비수열 합공식 뭐였어요? R-1분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그대로 놓읍시다. 그럼 어떻게 돼?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A가 A 1 플러스 R 해놓고 어떻게 돼?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더라. 알겠어요? 이 공식을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려 하면 너무 힘들고 복잡해 보여요. 의미가 뭐냐? 첫째 항이 A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야? 잘 들어. 적금을 복리로 기수 부릴 때예요. 기수불 매달 초에 넣었을 때. 됐습니까?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말들은 뭐냐? 매달 말일에 넣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바뀝니다.
금액이 언제 들어가요? 여기에서 들어가요. 2월 1일인 듯 1월 말일인 듯. 어차피 차이 안 나잖아.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가 어떻게 돼? A 1 플러스 R이 되겠지. 오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A 1 플러스 R에 N-1제곱이 돼. 됩니까? 그럼 여기서 두 번, 2월달이고 3일 전에 2월달에 넣은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 A 해놓고 1 플러스 R에 N-2제곱이 되겠죠. 쭉쭉 왔어. 12월달 실 언제 넣어요? 1월 거의 전. 여기서 넣어야 돼요. 넣자마 12월 31일에 넣고 1월 1일에 찾는 거야. 12월 30일에 안 넣으면 못 찾아요. 네. 12월 달치를 넣어야 딱 한 달, 1년치를 넣는 거니까. 즉 마지막 달을 여기에서 넣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날 요거를 다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바뀌어요? 첫째 항이 뭘로 바뀌어? A고 공비가 얼마? 똑같이 1 플러스 R의 등비수열 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1은 없어지죠. 이렇게 R분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 마이너스 R분의 A 해놓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랑 여기 차이는 뭐예요? 여기 1 플러스 R이 있느냐 없느냐 첫째 항만 변했어요. 이거는 뭐? 적금을 N개월간 복리로 기말부일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책에 안 나왔는데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상환이에요. 상환은 뭐냐면 돈을 빌린 걸 갚은 거죠. 이 상환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잘 봐. 얘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매달 갚는데 총 갚은 금액이 얼마여야 될까? 얘는 나한테 얼마를 갚아야 될까? 이자가. 어? 이자. 즉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야가 매달 갚은 금액의 합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어야 돼. 그럼 얘가 쉽게 말하면 얘가 나한테 돈을 갚는다 생각, 돈을 적금한다 생각을 해봐. 그 적금의 총 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원리 합계가 얼마가 돼야 돼? 내가 그 1,000만 원을 같은 기간 동안 예금한 거랑 같아야 돼.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상환이라는 거. 예시 문제를 들어봐. 되게 복잡해질 텐데 식만 간단히 써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을 복리 1%로 오케이? 10개월간 빌렸습니다. 오케이? 매달 초에 갚아요. 10개월간 매달 초에 갚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갚는 금액의 총액은 얼마? 이게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되냐라는 거야. 문제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되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A1씩 여기 A1씩 넣었잖아요. 그럼 A1씩 갚는다고 쳤을 때 A 1 플러스 0.01 해놓고 어떻게 돼? 1 플러스 0.01에 10제곱 마이너스 1 분의 0.01이 내가 A1씩 10개월간 낸 돈에 복리를 낸 총 금액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돈이 얼마여야 되냐면 나는 1,000만 원 빌려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1,000만 원 고세를 그냥 이게 는 1,000이 아니란 얘기야.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돼? 이 금액이 요거여야 돼요. 즉 A 해놓고 1 플러스 0.01에 N제곱 같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1,000이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되더라. 상환할 때는 상환 문제에서 뭐를 갚는 문제에서는 내가 갚아야 될 총 금액이 빌려주신 분이 그 기간 동안 복리로 예금을 한 금액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뭔 줄 알아요? 머리 아프죠? 그건 안 할 거긴 한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세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아지면 뭐도 있냐? 연금도 있어요. 연금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퇴직을 했어요. 퇴직하게 됐을 때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총 퇴직금이 한 3억 정도 돼요. 그거를 한 번에 받느냐? 그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0년 동안 다달이 받느냐야. 그럼 20년 다달이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받는 금액의 총액은 뭐랑 같아요? 상환하고 똑같아요. 상환은 3억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자 해놨을 때 예치해놨을 때 금액이랑 같아야겠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환과 연금 이자 받는 거는 그 연금 받는 거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원리합계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공식만 내면 어려울 거 없어요. 아까 얘들이 봐봐. 원리합계 봐봐. 뭘 기억하셔야 되냐? 이게 첫 번째. 원리합계 문제 나오면 적금이에요. 그리고 복리일 겁니다. 그럼 포인트는 뭐냐? 이게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에 대해서 공식 두 개를 잘 적용하시면 되고, 아까 왜 상환 문제, 돈을 갚아야 되는 문제는 그 원리 합계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아까 예금을 복리로 맡겼을 때랑 같아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